자, 오늘은 교재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Unit 2. 제목이 Birds, Mammals and Insects. Mammals가 무슨 뜻이에요? 그 포유동물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젖먹이는 거. 젖먹이, 새끼를 낳는다는 거. 그죠? 직접 이세를 낳는다는 거. Insect는 무슨 뜻이고? 곤충. 인섹트, 곤충. 거기 sect라는 말이 S-E-C-T, 이 sect라는 말이 그 전에 나왔었나? 섹터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게 분야, 영역, 부분이란 뜻이고 파트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곤충은 이렇게 마디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insect 이렇게. 그래서 단어들 이렇게 조금 뜯어보고 어원이나 어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단어를 또 공부하면 어휘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장 중에 그 어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원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단어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자녀분들 이제 단어장 할 때 그런 것들로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흥미가 떨어지는 애들은 이제 약간 좀 조잡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라 그러지? 말장난 같은 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꿰어 맞춰서 그죠? 그렇게 하는 단어장도 있을 거.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와 포유동물과 곤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 bird is an animal with feathers and wings. 시작. A bird is an animal with feathers and wings. Okay. 새는 animal, 동물이다. 거기 앞에 이제 하나의 동물에서 이제 부정관사를 썼는데 n이 붙은 이유는 애니멀에서 A가 모음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모음 간의 충돌이 되면 발음이 좀 이상해. 애니멀 이게 이상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음을 하나 집어넣어서 발음의 충돌을 막아주는 정도. 자, 그러면 a bird is an animal까지가 완벽한 문장이지. 그 with 이하는 무슨 구? 전면구. 전면구는 무슨 구 아니면 무슨 구? 부사구 아니면 형용사구.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한 이유는? 명사를 보면. 그렇지. 이제 똑똑하다. 새해가 바뀌었는데. 네, 좋습니다. 좀 발전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깃털과 그 다음에 날개를 가진 해서 애니멀을 꾸며줬어요. 그리고 맨 앞에 a bird는요. 이 깃털과 날개를 가진 동물들이 이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새가 다 그렇죠. 근데 왜 어를 붙였냐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 단수, 대표 복수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꼭 어떤 불특정한 새 한 마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새들이 일반적으로 깃털과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건 대표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bird. 그래서 이거는 bird라고 썼지만 새들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민정님 해서. 새들은 깃털과 날개를 가진 동물이다. 그렇죠. 네, 새들은 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a bird니까 그냥 저 단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동사 is를 쓴 것뿐이고요. 자, most birds can fly, but some birds, like ostriches, and penguins can't fly. 시작. Most birds can fly, but some birds like ostriches and penguins can't fly. 오케이. most는 무슨 뜻? 대부분의, 그죠? 이게 또 이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most가 대부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이라는 뜻도 있고 뭐 가장은 이제 최상급일 때죠. 그래 보통 그 앞에 더가 붙게 되겠죠. 정관사 더가. 자, 여기서는 대부분의 새들은 can fly. 동사 두 개죠? 동사가 두 개면 앞에 있는 건 무슨 동사?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야? 뒤에 동사의 뜻을 보조해 주는 거야.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 주는 거야. 그냥 fly를 쓰면 날다가 되지만 can이란 날 수 있다. 가능이나 능력의 의미를 보조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그렇지 원형이 오는 거야. 알았죠?
대부분의 새들은 날 수 있다. 끝. 접속사네. 하지만 some birds 어떤 새들은 like가 동사로 쓰이면 좋아하다인데 그죠? 저 뒤쪽에 보니까 can fly에서 동사구가 보이죠? 그럼 이 녀석은 동사로 쓰이면 안 돼. 동사가 아니면 like는 무슨 사야? 그렇지. 전체로 쓸 때 like는 무슨 뜻? 뭐뭐와 같은. 그죠? ostrich 뭐죠? 타조. 그리고 펭귄과 같은 어떤 새들은 can't fly. can't는 뭐의 줄임말? can 낫의 줄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해. 영어는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자, 소영님. 네, 대부분의 새들은 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새들은 그러니까 타조와 펭귄 같은 새들은 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most birds에서 s가 붙었으니까 bird가 복수고 bird 다음에 some birds 주어도 복수니까 그죠? s가 붙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런데 조동사는 주어의 수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조동사를 쓰면 그냥 동사가 될 때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좀 바뀌죠. 네. s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지만 조동사는 인칭과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편하네요.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ut 다음의 문장 있죠? 네. some birds 다음의 문장은 몇 형식일까? 그렇지. 왜냐하면 like부터 penguin까지는 그냥 some birds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럼 some birds가 주어가 되고 can fly가 하나의 동사구니까 끝. 그렇죠?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길다고 형식이 복잡해지는 건 아니야. 그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좀 동물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철조망이나 문막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토끼도 좀 키우고 근데 왜 시골 학교에 이렇게 가다 보면 대부분 타조들이 있었어요. 타조들이.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타조나 아니면 공작새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걸 키우지? 타조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우리 칠면조리도 안 하면 되는 그리고 공작새는 또 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저걸 키우지? 되게 좀 의아해했어요. 근데 이제 예쁘니까 나중에 가끔 보여주잖아. 이렇게 뒤에 작게 해가지고 예쁘게 가끔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되게 신기하고 좋아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동심을 좀 이렇게 좀 동기부여 해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고 요즘은 뭐 학교에서 동물 기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어디 동물농장이나 가야 그렇지만 그리고 이 타조의 특징은 급하면 막 쫓기다가 급하면 머리를 땅에 박아요. 자기가 안 보이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거는 아니래요. 꼭 그거는 아니고 그게 또 다른 습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까먹었고요.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 Birds have two legs and they can walk, run, or hop. 시작. Birds have two legs and they can walk, run, or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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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힙합 할 때 hop. Birds, 새들은 가지고 있네요. 두 다리를 끝. 그리고 접속사. 또 조동사 나오네요. 그들은 걸을 수도, 달릴 수도, 뛸 수도 있다네요. 그죠? 은경님에서. 새들은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새들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또는 한 다리로 어떻게 그냥 깡총 뛸 수 있다. 깡총 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뒷문장에서는 can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이 동사를 나란히 이렇게 병렬시켜주고 싶을 때는 맨 마지막에만 접속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walk 다음에 컴마, run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접속사. 맨 마지막에 연결되는 것 앞에다가 접속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들의 또 특징은 다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다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닭도, 네, 닭도, 그럼 닭도 조류. 네. 닭도 조류. 이거 날지 못하는 조류? 네. 아, 네. They lay eggs and the eggs have hard shells. 시작. They lay eggs and the eggs have hard shells. 오케이. lay는 낳다라는 뜻입니다. lay는 낳다. 낳다. 낳다라는 뜻도 되고 뭐뭐를 어디에 놓다라는 뜻도 돼요. 그죠? 뭐뭐를 놓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비교할 단어가 있는데요. lie라는 단어가 있어요. L-I-E, lie. lie는 어디에 놓여 있다. 놓여 있다. 근데 이 lie의 과거가 뭐냐면 lay예요. 그죠? 놓여 있다의 과거가 lay예요. 자, 그러면 이 원형의 현재형의 lie와 lay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힌트는 lay 뒤에는 eggs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eggs가 lay의 무슨 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lay는 목적어를 가졌고 lie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았죠.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무슨 동사? 그렇지. 그럼 lie는 자동사. 그러면 lay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겠지만 lie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ie의 과거형 lay와 원형인 lay가 문장 안에 쓰였을 때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느냐 아니냐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네. 물론 뭐 뜻으로 뭐뭐를 낳다 되면 타동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동사가 된다고 구분하셔도 되겠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lie가 무슨 뜻도 있죠? 거짓말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죠? 거짓말하다. 그런 경우는 뜻이 달라지니까 상관없고, 이렇게 lay와 lie를 좀 구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the eggs, 더가 붙은 이유는 앞에 이제 알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 알을 받아준 거니까 이제 정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를 무슨 관사? 정관사. 그죠? the eggs. 그 알은 가지고 있다. hard는 단단한. 그렇죠. shells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죠? 자, 민정김에서 그들은 음, 알을 낳고 음. 알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거기 하드, 단단한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드가 열심히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부사로 쓰여요. 그래서 이 하드가 뒤에 이제 문법상 정의를 하겠지만 하드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변형 없이.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둘 다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진학원입니다. 네. 네. 아, 자, 그래서 단어가 변형 없이 형용사와 이렇게 이제 부사로 다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조류의 또 특징은 알을 낳는다라는 거네요. 그죠? 알을 낳는다는 거고. 자, a mammal is an animal with fur or hair. 시작. A mammal is an animal with fur or hair. 매몰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포유동물. 포유동물은 동물이야. 끝. 그죠? 어떤 동물? 털이나 그렇죠. 머리카락이 있는 동물. 그러면 with fur or hair도 지금 전명구인데 이 녀석도 그렇지. 앞에 이제 애니멀을 꾸며줬으니까. 자, 소영님 해서. 포유동물은 털이나 머리카락이 있는 동물이다. 그렇죠.
포유동물은 털이나 머리카락이 있는 동물이다. 그죠? 뭐 이것도 포유동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털이나 머리카락이 있는 동물.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그러죠.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지 말래? 그래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컨트롤 못 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 most mammals live on land. 시작. Most mammals live on land. 오케이. 이거는 은경님 바로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땅에서 산다. 그렇죠. 포유동물의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육지에 산다. 육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니까 전치사 on을 썼어요. 요거 몇 형식입니까? 몇 형식? 일형식이죠. on land 전면구 부사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일형식. 육지에 산다. Cats, lions, and dogs are mammals. 시작. Cats, lions, and dogs are mammals. 오케이. 모르는 동물은 없는 것 같고요. 자, 민정님 해서. 고양이, 사자 그리고 개들은 음, 포유동물이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전부 다 대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고양이들, 사자들, 개들도 모두가 포유동물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유동물. All baby mammals drink milk from their mothers. 시작. All baby mammals drink milk from their mothers. 오케이. 아기 포유류, 새끼 포유류죠. 새끼 동물들은 드링크 마신다. 무엇을? 우유를. 끝. 그죠?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엄마로부터. 여기 그들은 누구야? Baby mammals. 그렇죠? 매멀스죠. 그죠? 그 베이비 매멀스를 가리키겠죠? 그럼 베이비 매멀스 복수로 받았으니까 대의의 대어는 무슨 격? 소유격. 이렇게 소유격 뒤에는 항상 소유격이 꾸며지는 뭐가 와야 돼? 명사. 맞죠? 소유격 항상 명사가 옵니다. 이 아기 포유류 엄마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유류의 그 특징들을 얘기한 것 중에 젖을 그죠? 마신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소영님 해석 한번 해볼까요? 모든 새끼 포유 동물들은 모유를 마신다. 네네, 좋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네네. 굳이 엄마는 밝힐 필요 없다. 네. 거긴 뭐 아빠 젖을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렇게 엄마 이렇게 이 모유를 어떻게 먹이셨나요? 아니면 모유 다 네. 모유 먹이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우리 아기는 처음에 우리 앞사람이 이렇게 젖을 많이 못 내서 조금 처음에만 이제 첫 모유 조금만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주로 좀 모유를 좀 많이 먹여서 지나고 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가 봐요. 좀 모유를 좀 많이 먹였으면. 저도 잘 많이 안 났거든요. 그랬구나. 네네네. 요즘은 또 예전하고는 또 이게 또 이 몸의 상태가 또 이렇게 달리 또 진화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젖 먹는 게 당연하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애 배고프면 그냥 이렇게 해서 먹이고 했던 것, 잠깐 몸 돌려서 이렇게 했던 것도 그리 뭐 그쵸 생경한 광경이 아니었었는데 요즘은 뭐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이렇게 낳는, 새끼들을 낳는 이 포유 동물들을 보면 이 새끼들끼리도 그 모유 쟁탈전이 있어서 그 새끼들끼리도 발육 상태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이 야생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과 이제 암컷이 만나서 짝을 이룰 때 그 수컷이 짝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를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죠? 야생에서는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되게 무섭던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They need their mother's milk to grow and stay healthy. 시작. They need their mother's milk to grow and stay healthy. need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자꾸 나오는 they나 they는 누굴 가리켜요? 그렇죠. baby mammals죠. 그리고 they 역시 baby mammals의 소유격이 되고요. 그들의 엄마의 아기의 엄마의 소유격이 지금 두 번 겹쳤네요. 그죠? 아기의 엄마의. 그래서 이렇게 명사의 소유격은 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따옴표처럼 이 어퍼스트로피만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아기들의 엄마의 우유까지가 하나의 문장. 그 여기까지가 완벽하면 뒤에는 동사의 변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to를 붙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우유를 필요로 한다. 그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무슨 정용법? 부사적 용법. 그죠? 부사적 용법. 이게 부사적 용법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면 사실 to grow부터 마지막 healthy까지가 없어도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럼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grow, 성장하고, 그 다음에 stay는 무슨 뜻이죠? 머무르다요. 그죠?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 건강한 상태에 머무르다. 그죠? 건강을 유지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도. 됐죠? 네. 은경님에서 아기 포유류들은 그들의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한다. 네,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뒷문장 다시 보면 지금 to grow에서 to가 붙었는데 접속사 and 다음에는 to를 붙였어요? 안 붙였죠? 그죠? 그래서 이미 앞에 to가 붙어 있으니까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써도 되네요? 안 써도 되면 안 쓰는 게 답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to의 영역을 봐서 동사 원형 stay 쓴 건 맞지만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생략됐다 해서 to를 쓸 필요가 없다. 됐죠? healthy는 health에선 말이죠. health가 건강이라는 명사고 거기에 y를 붙여서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됐네요. 그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whales and dolphins are also animals. 시작. Whales and dolphins are also mammals. whales는 고래. dolphins는 돌고래. 고래와 돌고래는 also 없어도 되는 거죠. 부사입니다. 있으면 좋고 또한 뭐다? 포유 동물이다. 그죠? 민정님에서 네, 고래와 돌고래는 또한 포유동물이다. 그렇죠. 거기 어디더라? 그 동네 이름을 까먹었네요. 저쪽 그 대전 가는 길에 거기 보면 그 돌고래가 자주 출연하는 그 바닷가가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그 저번에도 이제 돌고래 떼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걸 보면 운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 아직은 소식이 없어. 그래서 로또를 하나 샀는데 꽝이 돼가지고. 네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녀석들은 바다에 사는데도 포유동물이네요. 그럼 포유동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수유를 하고요. 그러면 물에 살지만 이 고래와 돌고래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 돌고래가 뭐 다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IQ가 한 6, 70 사이.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뭐 한 4, 50 사이. 코끼리가 의외로 높다고 그래요. 70이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급으로 따지자면요. 수능 등급에서 70이면 3등급이에요.
60이면 4등급이고요. 그래서 50이면 이제 한 5등급 정도 되는 거죠. 그 50점이란 얘기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찍어서 맞을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도 원숭이는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우리 돌고래가 되자. 그리고 이제 또 돌고래 된 아이들한테는 우리 코끼리가 되자. 그 수업 시간마다 공부하면서 목표치를 동물에 비유해서 동물 비하 발언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자존심 상해하나 봐요. 이렇게 막 돌고래 막 원숭이. They are marine mammals. 시작. They are marine mammals. they는 누구예요? 돌고래와 이 고래들이죠. 고래들은 marine, 머리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해양, 뭐 해저에, 그죠? 해양 포유 동물이다. 소영님? 예, 고래와 돌고래는 해양 포유 동물이다. 이거 몇 형식입니까? 어, 몇 형식? 그냥 참 이영씨. 이형식. 이형식. 여기 그럼 비동사 아는 완전한 동사, 불완전한 동사? 불완전한 동사.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걸 보충해주는 머린 매물서가 무슨 어? 보어가 되는 겁니다.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무슨 사 아니면 무슨 사? 명사 아니면 형용사. 여기서는 머린 매물서가 명사 보어가 되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정리.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무슨 어라고 그래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그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3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동사가 말이죠. 뭐뭐이다로 해석이 되면 완전한 동사예요? 불완전한 동사예요? 불완전한 동사. 있다로 해석이 되면 완전한 동사. 불완전할 때는 무슨 어가 필요한 거예요? 보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몇 형식? 2형식. 근데 있다로 해석이 되면 완전한 동사니까 몇 형식? 1형식.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 insect is a very small animal. 시작. An insect is a very small animal. 오케이. insect는 무슨 뜻? 곤충. 곤충이고 on에 n이 붙은 이유는 모음으로 시작되니까 그죠? 곤충은 very 아주 작은 동물이다. 그죠? 은경님? 곤충은 매우 작은 동물이다. 곤충은 매우 작은 동물이다. 자, 스몰의 품사는 뭘까요? 형용사. 베리의 품사는 뭘까요? 부사. 그래서 부부 형용 말씀드렸죠. 명사는 뭐가 꾸며져? 형용사. 형용사는 뭐가 꾸며져? 부사. 부사는 또 뭐가 꾸며져? 부사가. 그죠? 그 분석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곤충은 보통 작은 동물이네요. 그죠? Some have wings and some don't. 시작. Some have wings and some don't. some 어떤 것은 그 여기서 어떤 것은요. 그죠? 무엇의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곤충의 일부죠. 곤충의 일부는 have wings 날개를 가지고 있다. have를 썼다는 얘기는 some을 단수로 본다, 복수로 본다? 복수로 본 거죠. 복수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some은 항상 복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some은요. 일부, 몇몇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지 이 자체가 복수다, 단수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정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이제 some이 뒤에 단수의 명사를 데리고 나오면 have가 has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저 복수를 본 거죠.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some 또 어떤 것들은 don't 그러지 않다. don't는 뭐의 줄임말? do not의 줄임말이죠. 요것만으로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는 뭐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on't 뒤에 생략된 두 단어가 뭐예요? have wing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생략할 수 있다면 가능한 생략해 주는 게 좋다. 어떤 건 날개를 가지고 어떤 건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지요. 민정님에서 어떤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아,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 예,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해서 아주 잘해 주셨고요. 요거는 몇 형식입니까? 삼형식. 요거는 3형식. 그죠? 3형식 문제. Insects have 6 legs and most insects hatch from eggs. 시작. Insects have 6 legs and most insects hatch from eggs.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인섹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곤충은 다리가 몇 개? 6개. 모스트는 여기서 무슨 뜻? 대부분의 또 곤충들은 해치는 무슨 뜻? 부화하다. 그죠? 부화하다. 아래에서 깨어나오는 거. 해치. 그죠? 부화하다. 끝. 무엇으로부터? 알로부터. 알로부터 깨어나온다. 그죠? 요건 몇 형식일까요? 앞에 곤충이 다리 6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몇 형식? 3형식이죠. 그리고 and다 most insects hatch from eggs는 1형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from eggs가 전면구니까. 그죠? 그건 대부분의 곤충들은 부화한다. 끝.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장 안에 문장의 형식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구조인들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소영님에서 네, 곤충은 6개 다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곤충은 알로부터 부화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곤충의 특징은 다리가 6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에서 부화하는 거고요. 그죠? 알에서 부화하는 거고. 그러면 곤충하고 조류의 공통점은 뭐예요? 알. 그죠? 네. 곤충하고 그 조류의 차이점은 다리의 숫자. 그죠? 다리의 숫자. 자, 마지막입니다. Bees and ants are insects, but spiders are not insects. 시작. Bees and ants are insects, but spiders are not insects. 비는 벌이고, 벌. ant는 개미. 개미고, 개미는 벌과 개미는 곤충인데, 하지만 스파이더는 뭐예요? 거미는 not insect, 곤충이 아니라네요. 그죠? 자, 은경님에서 벌들과 개미들은 곤충이지만 거미들은 곤충이 아니다. 네. 왜 스파이더는 곤충이 아닐까요? 이거 8개. 아, 거미가 다리가 8개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8개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6개는 아니겠구나. 그죠? 그래서 스파이더는 절지동물이라고 그래요. 절지동물. 이제 절지동물에 보면은 그 뭐가 있죠? 뭐 사실 그 지네 같은 거 막 다발 다리 많은 동물들 절지동물들. 이거는 좀 절지동물이 되네요. 자, 우리 내용 생각하시면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A bird부터 시작. A bird is an animal with feathers and wings. Most birds can fly, but some birds like ostriches and penguins can't fly. Birds have 2 legs and they can walk, run, or hop. They lay eggs and the eggs have hard shells. A mammal is an animal with fur and hair. Most mammals live on land. Cats, lions, and dogs are mammals. All baby mammals drink milk from their mothers. They need their mother's milk to grow and stay healthy. Whales and crocodiles are also mammals. They are marine mammals. An insect is a very small animal. Some have wings and some don't. Insects have 6 legs and most insects hatch from eggs.
Bees and ants are insects, but spiders are not insects. 오케이. feather. feather가 무슨 뜻이죠? 털. 깃털이고요. 자, most는 무슨 뜻? 대부분. 대부분의.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그 most가 뒤에 있는 was 새를 꾸며줬잖아요. 명사를.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이 녀석은 무슨 사로 쓰인 거예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형용사로. some은 무슨 사라고 얘기하죠?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이유는 스스로 수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some이 거느리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like는 무슨 사일 수도 있고 무슨 사일 수도 있다. 동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그렇죠. 전치사일 때는 무슨 뜻? 뭐뭐와 같은. 자, 조동사는 뒤에 항상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조동사는 인칭과 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다? 동사를 보조. 그렇죠. 동사를 보조해준다. 의미를 보조해준다. 그죠? 합이 무슨 뜻이에요? 깡충 뛰다. 레이는 무슨 뜻이죠? 나타죠. 레이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입니다. 그죠? 타동사와 자동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목적어를 가지고. 그렇죠. 목적어를 가지는지 여부. 허는 무슨 뜻이고? 털. 자, 그 다음에 매몰이 무슨 뜻이죠? 포유동물. 그 다음에 stay healthy 무슨 뜻이에요? 건강을 유지하다. 머리는 무슨 뜻이고? 해양. insect 곤충. 그 다음에 스파이더는 곤충이 아니라네요. 그죠? 그냥 우리 벌레라고 하는데 아니었어. 네.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형용사와 부사가 단어의 변형 없이 철자의 변형 없이 형용사 부사를 다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1번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자, 요걸 우리 민정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번. 1번이 네.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들로 hard, fast, less, early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우리 소영님 한번 읽어볼까요?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모양, 색깔 등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받침, 미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다 했던 거죠. 형용사가 뭐냐면 뭐 어떤 명사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 주는 거다.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이미 우리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하는 니은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해석이. 자, hard는 단단한 또는 어려운, 힘든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A hard question. hard question. hard work. hard work. 그러면 hard가 question을 꾸며줬고 hard가 work라는 또 명사를 꾸며줬죠. 그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어려운이나 힘든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fast는 어떤 이름이나 일이나 움직임이 빠른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명사로 fast가 금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 fast 금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A fast car. 시작. A fast car. 오케이. fast food. fast food. 이 역시 fast가 칼을 꾸며줬고 fast가 food를 꾸며줬죠. 그죠? 그래서 빠른이란 의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스트푸드가 뭐 몸에 좋지 않은 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또 먹어서 힘이 나는. 그래서 저 구제주에서 있었을 때 저기 이제 촌에서 오는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구제주일 때 그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오는 것보다 그 맥도날드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읍내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체인점 이런 개념은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좀 비슷한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 있으면 그 재미였는데 아 그렇구나. 애들이 뭘 좋아하지 싶은데 아니 나도 그렇게 가끔씩 그런 패스트푸드가 땡기는데 애들은 오죽하겠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late는 시간이 늦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late afternoon. 시작. In the late afternoon. A late dinner. Late dinner. 오케이. 이때도 역시 late가 afternoon이라는 오후를 꾸며줬고 late가 또 뒤에 dinner라는 또 식사를 꾸며줬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이 예를 보고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은 뒤에 다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그죠? early가 빠른, 이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통 ly가 붙으면 뭐뭐 하게도 하면서 그냥 부사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early가 이 자체가 형용사로도 쓰인단 말이죠. 읽어볼까요? Early morning, Early morning. an early breakfast. On early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early가 모닝을 꾸며줬고 early가 breakfast. 그죠? 그 breakfast라는 단어를 보니까 break하고 fast가 합해진 거죠. 아까 fast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빠른이라는 뜻도 있고 금지. 그 break가 무슨 뜻이야? 깨뜨리다. 그 금식을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 뭐냐면 밤에 굶었다는 얘기죠. 밤에 그 금식을 깨뜨리고 먹는 게 breakfast야. 알아서 그 fast가 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뜻, 조식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부 다 뒤에 명사를 거느린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들을 봤어요. 자, 3번. 우리 그죠? 은경님 한번 읽어볼까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문장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라 그랬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순서를 크게 가리지 않는다. 단 무슨 부사는 순서를 가리죠? 그렇죠. 빈도부사. 그죠? open이나 뭐 usually나 이렇게 sometimes, 그렇죠. 이렇게 어떤 횟수, 빈도수를 가리키는 말들은 조동사나 비동사가 올 때는 뒤에 일반 동사 앞에. 그래서 조비 뒤 일반 앞. 조비 뒤 일반 앞. 그죠? 조비 뒤 일반 앞이라고 그랬어요. 요 경우만 제외하고 부사는 크게 순서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정도.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hard, 열심히. 아까는 단단한, 힘든, 어려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열심히라는 뜻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work hard. Work hard.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그래서 hard를 괄호로 묶어버리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ast 읽어볼까요? run fast. Run fast. 달린다 어떻게? 빨리. 그죠? 그 fast가 또 괄호로 묶여지는 거죠. late, get up late. Get up late. get up이 무슨 뜻? 일어나다죠. late가 늦게. 그죠? 늦게. 자, early는 일찍이고요. get up early. 시작. Get up early. 그죠? 일어난다 어떻게? 일찍.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게 또 오늘따라 이렇게 또 찾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좀 하시고요. 이렇게 또 연휴 끝에 나오시기 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얼굴 펴서 너무 다행이고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